는 이게 서로 간에 얽고 설키고인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건 사람이야. 사람이 이 네모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큰 땅 안에서 사람들이 얽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가흥에 와서 이제 그런 걸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럼 이 가흥으로 오게 됐느냐? 이 가흥으로 오게 됐을 때 또 어떤 일이 여기서 벌어졌느냐? 그게 중요하죠. 1932년에 이제 홍구공원에서 그 역사적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적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이따 현장 가서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아까도 우리 가이드님이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비용으로 일본 경찰이 이제 체포하려 드는 거죠. 홍구공원에서 다쳤던 그 일본군 우두머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메가더한테 함대에서 항복 선언문을 남긴 사람이에요. 일본 내에선 최고위 군인이지. 그런 군인이 홍구공원에서 이제 작살이 난 거야. 그거는 이제 이따 현장에서 왜 홍구공원인지는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피난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경들이 막 체포하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국민당에서도 이것을 보호해주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그래서 당시 장개석이 특별한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백범 김구를 보호해달라. 피난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달라. 그 뒤에는 이제 계속해서 당시 한국과 우리 임시정부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연대해서 이제 항일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백범이라는 사람 자체가. 백범의 이력 자체가 이제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고 황해도 출신으로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훌륭했어. 어머니가 그 유명한 광락원 여사 아닙니까? 이분이 그 아들에게 늘 올바른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일찍부터 1894년 동학국민전쟁에 참여하고 동학전쟁 이후에 안중근 의사 아버지 안진사한테 가서 안중근 집안에서 같이 자라고, 그래서 안중근은 백범일제 보면 말을 잘 타고 총을 잘 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고능서라고 하는 당시 위대한 한학자가 있어요. 한말의 가장 위대한 한학자가 하필 그 안진사 마을에 같이 살았는데 그 고능서 밑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백범이 이렇게 한학에 능통하고 백범일지 전체가 다 본인이 쓴 건데 거기에 아주 유려한 필치로다가 그냥 뭐 다들 무식한 백범, 테러리스트 백범 이야기하지만 엄청난 학문적 내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장하면서 계속 오고 또 우치다라고 하는 그 황해도에서 그 장교를 손으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형 집행 언도를 받았는데 정말 하늘이 도와가지고 사형 판결 이 신문에 이제 난 거야. 오늘이 사형날이야. 사형날이어서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을 고종이 봐. 고종이 보는데 그 전날 경복궁에 전화가 설치가 돼요. 전화가 어디 설치가 되느냐? 경복궁 더 뒤쪽에 가면 향원정이란 예쁜 정자, 다리 놓여져 있는 정자 있죠? 옛날에 한복 사진 많이 찍었던 정자. 거기에 전화가 설치가 돼.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를 해갖고 인천 감옥에 전화를 해갖고 김창수의 사형 집행을 막아라, 중지시켜라 라고 했죠. 그래서 김창수가 사형을 안 당해. 그날 사형을 당했어야 되는데 하늘이 다 돕는 거지. 이런 기이한 인연으로. 그러고 나서 이분이 거기에 있다가 감옥에 빨리 이제 고종이 내보내라는데도 안 내보내. 외놈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감옥을 부셔서 탈옥을 해요. 탈옥을 해서 우리 역사에서 죄인이 감옥을 부셔갖고 탈옥한 사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감옥을 부셔서 탈옥을 하는 거야. 탈옥을 하고 공주에 가면 마곡사라는 절에 이제 가서 승려로 위장을 하죠. 거기 가면 이제 머리 깎은 자리가 다 있어요. 백범이 환구하거나 제일 먼저 간 데가 공주 마곡사야. 마곡사 가면 이제 백범이 와서 찍었던 사진도 다 있죠. 백범이 이제 거기 마곡사에 있다가 주지가 너무 똑똑하니까
너 여기서 내 대신 주지해라라고 했는데 그만두고 이제 머리 다시 환속해서 교육운동을 하다가 이제 상해로 오게 됐고 거기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상해 정부 임시정부의 문직이라도 충분하다. 그러다 이제 경찰 내무국장 하다가 그 안에서 이제 뭐 도산 선생부터 시작해서 이승만까지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막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이러니 백범은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냐고.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막 전대협 의장 하던 사람들이 막 하던 사람들이 저 뭐 이 아무것도 아닌 일개 시민운동가들을 우습게 아는 거하고 우리 내부하고 비슷한 거야 이게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고 신망받고 헌신하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변절해서 다 나가지만 백범은 계속해서 성장해서 마지막에 이제 국무령 이제 주석으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한인 애국단 만들어서 일본 테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장개석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장개석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반드시 피난시켜야 된다. 그럼 어디로 피난시킬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에게 대부 같은 사람, 자신한테는 이제 일종의 큰형님, 대형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보송이라는 인물이야. 조금 아까 여기 지나왔죠. 저보송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1873년생인데 이 가흥 사람이 여기 가흥 사람인데 대지주의 아들이지. 이 일대는 다 저보송 관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찍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동경 법정대학에.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법을 중요시 여기는 뭐 요즘으로 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서울대학교 법대를 갔다가 온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돌아왔는데 그러면 일본에 붙어갖고 친일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로 그 유명한 손문하고 함께 신해혁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셨지만 저 안쪽에 가면 그 신해혁명 참여한 그 핵심 인물들이 이제 딱 그 새로운 국민당을 만들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손문이 딱 있고 그 바로 아래 저보성이 딱 앉아 있어요. 이럴 정도로 특수하게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신해혁명 하고 나서 반혁명 세력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원세계, 원세계라는 사람, 이 원세계 이 인간이 1895년 을미사변 하고 나서 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해요. 다시 집권을 하는데 그때 원세계가 한국으로 군대를 들어오게 해서 용산에다 진지를 차립니다. 용산에다 진지 차려갖고 대원군한테 점심 먹자고 이렇게 불러서 대원군이 속아가지고 거기에 갖다 체포가 돼가지고 어제 이야기했던 우리 사강, 경기도 화성시 남양의 사강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어. 거기서 체포돼갖고 이제 북경으로 이제 납치가 되는 거죠. 납치가 돼서 북경 위에 보정이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유폐를 시켰다가 3년 뒤에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면 나라는 또 달라졌겠지. 근데 이 원세계라는 이 인간이 이제 군벌 출신인데 얘가 지가 황제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라를 차려, 다시 제국을. 그래서 이 나라 차린 거를 없애는 일에 이 저보성이 핵심으로 나가는 거야. 반혁명 세력들을 없애는. 그래서 이 저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원세계의 제국을 무너뜨려버려요. 무너뜨리고 이 중국 전체를 갖다가 다시 이제 민주공화정으로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그 뒤에 국공합작, 국민당 군대하고 공산당 군대, 모택동 군대하고 합쳐서 항일투쟁을 만드는데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당시에 손문하고 함께 신해혁명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원세계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개석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이 경제적 기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 기반으로 손중산하고 또 이 장개석한테 재정적 후원을 해주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은 가령 뭐 현대 그룹이 저 뛰어난 뭐 민주주의 지도자 후원을 하듯이 옛날에 DJ도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막말로 해서
뭔가 후원자들이 있었지. YS 자체야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고 DJ는 그렇지 않았잖아. DJ는 자기 첫 자서전 첫 줄이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보셨어요? 첫 줄이 이거야. 나의 어머니는 둘째 부인이었다. 이거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냥 뭐 되게 어렵게 자란 거야 여기가. 맨날 옛날에도 저거 첩의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으면 자란 거잖아요. 그렇게 성장한 것부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도 어떤 나름의 어떤 재정적 후원자가 있었듯이 여기도 이제 저보성이라는 사람이 손문 장개석을 후원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장개석은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저보성한테 백범을 피난시켜달라. 그래서 백범을 피난시켜서 일로 은밀하게 데리고 온 거예요. 은밀하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도 여기는 이제 백범이 머물렀던 숙소 되게 좋은 집이죠. 백범 인생에서 제일 좋은 데 사는 거야. 백범이 백범 일지에 보면은 자기가 여기 있을 때 피난 와 있지만 산수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산수 구경할 때 이따 제청별서 우리 가는 거죠? 못 가나? 아 제청별서라는 데가 여기 부인 주다혜의 그 소위 말하는 별서라는 게 요즘으로 하는 별장 말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데거든. 거기로 또 피난을 가요. 또 피난을 가는데 이쪽에 와서 임시정부 청사를 또 만들어서 뭐 어망섭이라든가 자기의 비서 김의안이라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그럼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 그러면 향후에 어떤 인연이 됐느냐? 역사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갔던 상해 그 어제 우리 있었던 그 지역 신천지 그 일대가 우리 독립운동가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 내 사회주의 운동가들 활동가들도 거기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것이지. 그게 바로 공산당 운동이에요.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유명한 모택동, 그리고 주울레 이런 사람들이죠. 주울레는 특히나 프랑스에서 유학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운동을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3.1운동을 본 거야. 3.1운동. 예. 3.1운동의 역사를 외국의 언론에서 프랑스에서 3.1운동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으로 당시에 프랑스에서 이 한반도에 직접 올 수가 없으니까 동경에 가서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자기가 자서전에 3.1운동의 위대한 역사적 현장을 보기 위해서 조선에 들렸다가 간다. 그래서 쭉 와서 보고 그러고 이제 그 상해로 가는 거예요. 상해 와갖고 1921년에 이 사람들이 상해에서 공산당을 만들어.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그 1921년에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피난 나와가지고 이 가흥에서 1925년에 공산당 결성을 해요. 이 가흥에서. 그러니까 이 가흥이라는 데는 중국에서 공산당의 지금 정부 시진핑 정부의 모태가 되는 데예요. 여기가 완전 역사적인 데고 여기가 모태가 되는 데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저보성의 도움을 또 왜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보성을 통해서 저보성이 나중에 국공합작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합작해서 항일투쟁 나가는 것을 중재하는 적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범이 이제 이곳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기록으로는 나오지 않아. 근데 여기서 비밀리에 뭐 사람들을 왜 안 만났겠습니까? 임정 사람들도 만나고 다 했죠. 그러다가 당시에 피난을 이곳으로만 온 게 아니라 임정 요인들이 난징 계속 남경 이야기 난징으로도 일부 가고 이쪽 주 세력들은 일로 오죠. 일로 와서 여기서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잖아. 일본이 계속해서 여기를 쫓아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요 아래 가면은 이제 그 우리 조금 이따 배를 볼 거예요. 배를 볼 건데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주다혜라고 하는 이제 그 뱃사공이 있어. 뱃사공. 그래서 뱃사공의 부부를 위장을 해. 이 사람이 중국말 그 백범이 중국말을 하더라도 좀 서툴잖아요. 서툴러 갖고 뻥을 쳐. 광동성 사람이다 이거. 여기는 절강성이잖아요. 절강성인데 광동성은 좀 더 위거든. 저 아래. 광주 저 아래로.
그래서 자기가 광동성 여 당시에는 절강성 사람하고 저기 흑룡강수 사람하고 말도 잘 안 통해. 이게 같은 중국말이라서 겨우 아니 제주도 사람들하고 우리 저 수원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겠냐고. 잘 안 되지. 제주도 그 사투리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지. 저 강원도 사투리 저 우리 보좌관이 고성 사람인데 고성 사투리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먹거든. 그래서 광동성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먹힌 거죠. 그래서 부부를 위장해서 그 배 안에서 거기서 오래 생활을 합니다. 이제 백범일지의 그 주다에 대한 고마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부부 같은 것처럼 위장해서 살고 있고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분한테 재정적 도움을 주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위장해서 살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제청별소라는데 여기서 꽤 떨어져 나간답니다. 거기가 이제 그 저보성의 부인 친정집이야. 쉽게 얘기해서 친정집인데 오빠가 옛날에 이제 부잣집 아들이 폐결핵 같은 거 걸려갖고 이렇게 가서 요양하던 그런 데 있잖아요. 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잘생긴 서울 간 오빠가 폐결핵 갖고 와갖고 시골 어디서 이렇게 막 있다가 끝내 막 죽고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런 집이야, 그런 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가흥에 왔다가 여기서 다시 그 경찰들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동을 난징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왜 그럼 또 중요한 곳이냐? 백범이 그때 당시의 기억을 잊지 못해갖고 우리가 이제 백범 중심으로 하는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이제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1935년에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 32년에 왔다가 3년 뒤에 다시 일로 와. 다시 일로 와서 한국국민당을 여기서 창당을 하게 됩니다. 가흥에서. 그러니까 요 지금 보는 지역이 그 백범이 피난온 지역만이 아니라 바로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모이게 해서 한국국민당을 창당하게 만들고 한국국민당이 창당되면서 본격적으로 장개석의 국민당과 우리 한국국민당이 연합해서 그 여러분들 어제 황포강 있었죠, 그죠? 그 유람했죠. 그 중국 국민당 군대가 만든 육군사관학교가 황포군관학교, 황포군관학교를 만들었는데 황포군관학교에 이제 드디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입교시키자라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예. 우리도 이제 당이 정식 상해 임시정부 안에 정부만 있었지만 정당이 없었잖아. 국가라는 게 정당도 있어야 되는 거지. 여당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여당인 한국국민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국민당과 정부 여당이 합작해서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국민당 정부하고 연대해서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서 황포군관학교에 이제 입교를 시키는 거죠. 입교를 시켜서 그 입교시킨 이제 첫 번째 일기생이 그 유명한 약산 김원봉이지. 김원봉은 이미 거기서 다 아마 교관해야 될 나이인데 자기가 입학을 합니다. 이미 김원봉은 1920년대 의열단 만들어서 했던 대혁명가인데 이 사회주의와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의 결합의 상징적 인물로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고 거기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무력투쟁으로 나가야 된다. 백범은 그 뒤에 무력투쟁만이 이제 우리가 살릴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게 1940년대 들어오면서 여기에 장개석하고 당시 미국의 트루먼하고 같이 루즈벨트랑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 군인들 황포군관학교에서 이제 그 훈련받은 군인들 그리고 또 유학생들 모아가지고 미국의 하와이에 보내죠. 150명을 보냅니다. 그 유명한 OSS 특수임무단을 보내죠. OSS가 봤던 사람이 장준하 선생, 김준혁 뭐 이런 분들이 하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 계획으로는 8월 18일 날 1945년 8월 18일 날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를 타고 당시 일본 조선 총독부 위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그 점거하는 건데 사흘 전에 항복해 버려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백범이 이제 통탄한 글을 백범을 이제 쓰게 되죠. 어쨌든 그런 모든 기반이 가흥에서 여기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그 동네 피난온 동네가 아니라 임시정부의 터가 아니라 한국 국민당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중국과 완벽한 연합체제를 구축해서 독립투쟁을 하게 된 근거지다.
요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